일본 국민들이 한국 정부를 본받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친원자력 발전 정책 때문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현재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에어컨뿐만 아니라 조명도 제대로 켜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니를 내다보지 못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 일본 정부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구호를 보면서 원자력 발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 순위 2위였던 일본이 어쩌다 전력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일본 정부는 연일 뉴스나 신문에서 개인들의 전략 사용량 때문에 전력이 모자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쿄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전력 사용량을 줄여달라, 오후 3시부터는 전등을 끄고 일하라 등의 메시지를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력난은 실제로 심각해서 정전으로 전철이 중단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회사에서도 낮에 불을 끄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일본이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온도가 40도가 넘을 정도로 폭염이 극심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무더위에 지켜 에어컨을 시원하게 켜도 모자를 판국에 정부 눈치를 보면서 전등도 제대로 못 켜는 상황에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의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전기지만 요금은 오를 대로 올라 일본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2년 7월 기준 일본과 한국의 전기요금은 3배 차이입니다. 일본은 최근 1년간 12개월 연속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해 전년 대비 약 30%가 상승했는데요. 일본에 오르지 않는 임금, 물가를 고려해봤을 때 놀라운 상승폭입니다. 8년 만에 고작 5%가 오른 한국의 전기요금과 비교해 생각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일본 국민들을 더욱 열받게 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입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전력 수급난도 없고 정전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싼 전기를 마음껏 쓰는 한국을 보면서 시기와 분노에 휩싸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싼 전기를 저렇게 안정적으로 쓰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냐?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이지 않았냐는 등의 이야기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세계 경제 순위 2위였던 일본은 왜 전력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진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진대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일본에 지진하면 떠오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여 원자력 발전소가 있던 후쿠시마가 방사능에 오염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식자재들에서 세슘 등의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의 몇 배가 넘는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 겁에 질린 일본은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화력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다소 위험하긴 하나 아주 효율적인 발전 방법입니다. 발전 원가라 불리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화력 발전의 발전 원가에 비해 60% 수준밖에 들지 않으며 우라늄은 전 세계에 고루 분포하고 있어 가격의 변동폭도 크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진 때문에 이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석유, 석탄 등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전력 생산의 80%를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석탄,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 가격이 폭등하자 일본의 전기요금도 덩달아 폭등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아베 정권이던 2016년에 공공기관 부채를 탕감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전력 판매를 민영화하면서 전기의 소매 판매를 사기업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전력 판매가 자본주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국민들에게 전기를 적게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뿐인 거죠.
전기와 같이 서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을 자본주의 논리에 맞추어 팔아버린 결과를 일본 정부와 국민들 모두가 혹독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일본은 원자력 발전 불가능이라는 태생적인 한계에 더하여 전력 판매의 민영화라는 자신들이 파놓은 덫에까지 걸려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일본과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우선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의 모든 발전, 전력의 판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생산과 관련된 비용이 다소 증가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전기요금의 상승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무리 없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원자력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원자력 발전을 전체 발전량의 3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절차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안정적인 가격 관리와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 수급을 통해 한국은 한층 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일본에 전력을 수출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노커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